저희가 쿠팡 심화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다음도 이제 쿠팡 관련 뉴스입니다. 같이 보실 텐데요. 쿠팡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확대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의 실제 피해자의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부과해 징벌, 나아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쿠팡에서는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에서 1일 기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1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만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부 도입된 겁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는 2천만 명 넘게 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당 10만 원 위자료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쿠팡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전홍규 변호사, 강예슬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가 무겁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팡에 저도 사실 문자 받았어요. 어제 굉장히 화가 났는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였죠. 쿠팡에서 3,370만 개인정보 유출이 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징벌적 배상의 실효성 높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같이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종합하면 이제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좀 약간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중국인 직원은 쿠팡 내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특정 정보에 이제 접근할 때 인증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업무입니다.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통로에 있었던 거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쿠팡이 되게 늦게 알게 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A씨가 퇴사한 이후인 올해 6월 해외에서 쿠팡 고객 정보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네. 이 사실을 쿠팡은 5개월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그쵸.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그 사실도 또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먼저 고객 정보를 유출해간 그 용의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고객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게 되면서 고객이 네. 먼저 쿠팡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네. 이 자신의 주문 뭐 내역이나 그다음에 배송지 관련한 정보가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네. 뭐냐 이제 문의를 넣었고 그제서야 쿠팡의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4,500개의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으로 쿠팡이 파악을 했는데요.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370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4,500에서 3,370만 개 굉장히 숫자 괴리가 큽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번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건 3,370만 개,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가 노출됐다고 하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개인 정보가 누출된 게 또 어떤 2차 피해로 가고 3차 피해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들어서 계속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각종 스미싱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됐고 이것이 또 다시 제3자한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넘어간 걸 가지고 또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쿠팡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기자님 이제 취재하신 내용에 따르면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이제 온라인 소송인단이 이제 모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손배청구 소송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실제 진행이 된 거는 이제 한 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4명의 이제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실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내 여러 인터넷 카페에 쿠팡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제 카페를 신설하고 그 안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제가 그 한 카페에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오후 2, 3시경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하고 게시물을 작성한 분이 오후 2, 3시경에 1만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어제 밤에 한 8, 9시쯤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시간 만에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고 예.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모이게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선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이제 1인당 20만 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유출로 인해서 보이시피싱 범죄라던가 여러 가지 범죄에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네. 공포에 떨고 네, 있다. 잠재적 피해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지금 사태를 보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정보 노출 시 확장될 수 있는 피해 사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사례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또 이벤트성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자기의 영업을 위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큰 피해를 입었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그 범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모두 지금 빼앗길 수 있고 노출돼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저께 사실 늦은 오후 돼서야 사과문을 쿠팡에서 올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치가 참 볼만합니다. 화장품 보습 대전 배너 옆에 바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도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지 그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결국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케이스가 한 5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케이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보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를 입은 부분만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아직 확인이 정확히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부분을 청구하게 되는 건데 이러니까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그 금액도 적고 잘 인정되지도 않고 막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내가 해주면 되지. 일부 보존해주면 되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개인정보 유출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말이 많은데 예전에 라인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측에서 라인의 경영권 인수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보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 다 유출된다. 그게 바로 라인을 가져가는 탈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도대체 대한민국 개인 유출, 왜 개인정보 유출이 왜 이렇게 심한 겁니까? 기업이 경제 논리로만 봐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른 논리보다도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할 이유도 없고 해봐야 아주 적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 보호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100이라면 안 하고 그냥 일이 터졌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10도 안 된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정보 보호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손해배상 청구 기자님 질문 드릴 텐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으로는 고객의 피해를 이제 보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시면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저는 SKT 고객인데요. 제 유심 정보가 털렸고 그다음에 롯데카드에서도 290만 명 정도의 고객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근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뭐 10년을 기다려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10만 원, 뭐 내지는 많이 받아봐야 3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는데 그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2016년 5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터파크에서 이제 사내 전산망이 해킹돼서 2,540만 명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피해자들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로 이겼지만 한 명당 이제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다음 나의 시간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 10만 원보다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귀찮은 일인 거죠. 근데 조금 많이 받은 거는 3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던 것인데 네. 당시 상황은 2011년, 14년 이제 벤츠 자동차를 내걸고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험사에 팔아 넘긴 부분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그렇게 모집한 이후에 보험사가 영업을 하는데 사용이 됐고 대법원은 한 명당 5만 원 그리고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많아봤자 3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배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몇 개 정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것도 아주 높아야 최대 5배, 보통 3배 정도만 인정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번 사태는 아직 손해가 명확하게 확정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실하게 전면 도입, 그러니까 모든 불법 행위, 특히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강원식 비서실장이 언급을 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취재를 해보시니까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약간 5배, 최대 5배까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된 건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보통 위자료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네. 많아봤자 50만 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위자료를 주고 말지라는 이제 경제적 논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 확대하자라는 주장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져야 하는 책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뭐 보안이든 문제를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 논리이고 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연대에서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AT&T 피해자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보다는 그냥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겁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회사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이런 개인정보도 잘 지켜야 되고 물건을 팔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거의 파산할 정도로 강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들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물건에 더 좋은 투자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고 또 추가적으로 이 집단소송제라는 것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이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요 유사한 사례의 소송을 하려면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만 손해배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3,500만 명,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에
10,000명이 참가했으면 그 10,000명만이 배상을 받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1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 기판력이 모든 똑같은 손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같이 진짜요? 가게 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라도 기업이 법을 지키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꼭 말씀하신 필요할 것 대로,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국의 케이스 존슨앤조스 그 판결 배상액도 이제 피해 보상이 60억, 징벌적 손해배상액 570억에서 전체 630억 원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기자님 질문 드릴 텐데요. 산재 감소에 노동부 장관 직 걸어라 말한 게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 강훈수 비서실장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려고 하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하면은 누가 가장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이나 이제 상업행위를 하는 뭐 자영업자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좀 논쟁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상행위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공포에 떨었고 네. 관련해가지고 반발이 있다 보니 정부도 쉽게 추진을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한 법안이 5개나 발의가 됐었는데요. 회기 만료로 다 이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이고요. 예. 다만 이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요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 소송법 관련한 법안들도 현재 3개 정도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논의의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거에는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법조계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했었는데 기업들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하면 얼마든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 법이 도입되게 되면 본인들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 계속 뭐 인프라를 투자를 해왔고 뭐 보호에 투자를 해왔으면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런 데에 투자를 해오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엄청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좀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들이 좀 많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규 변호사님.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맨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9년 전 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전 국민이 정말 도탄에 빠졌던 사건이었는데 결국에는 기업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적으로 배상을 시키겠다는 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이번에 쿠팡의 개인 보도 유출도 그렇고 과거의 가습기도 그렇고 어떻게 제도적인 개편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계속 나가는 지금 중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갈 필요는 있다. 특히 이 고의성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는 뭐 고의성이 아닌 것까지도 다 징벌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의적으로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의성 있는 범죄까지도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기업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토론이라든지 좀 국민들과의 대타협을 통해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홍규 변호사, 그다음에 강예슬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